윤석열 정부가 사실 뭐 한 달 출범한 한 달이기 때문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문제로 드러나는 거는 지금 인사예요. 검찰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5명인데 2명은 일단 워낙에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빼고 그래도 검사 출신. 13명이나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검사는 영원한 검사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은 그렇다 치고 국정원 기조실장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깜짝 놀란 거는 보훈처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다 검찰 출신. 저는 진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검사 출신으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그냥 국무총리 가시는 분이 정치인이시니까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분을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서 쉬고 있는 정치인이나 혹은 뭐 그런 분들을 사실 땡겨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도 그냥 검사 출신 앉히는 거 보고 이건 너무 검찰공화국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너무도 명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자기가 뭐 당장 내가 일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린 검사들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쓰는 거하고 검사를 쓰는 거는 좀 다르다. 검사는 일반 사람들, 근데 민변 출신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출신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응집력, 어떤 일체감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한 일체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윤 대통령이 만약에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내각 내부에서의 견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각의 어떤 다양성을 주는 것들이 저는 그런 노력들이 의도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하고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무지개입니다. 엄청나게 무지개죠. 민변 출신도 뭐 있긴 하겠지만 시민단체 출신도 있고 교수 출신도 있고 정치인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 다양합니다. 저는 그런 다양성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고민은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비판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어떤 성과를 내는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그런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두 분이 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쏠린 거에다가 대통령 되신 분이 인재풀이 너무 없구나. 맞아요. 네, 역시 누가 뭐래도 인재풀이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팀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과 병행해서 속히 각 분야에 좋은 사람을 찾는 작업도 대통령 옆에서 해줘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여차할 경우에는 빨리빨리 갈아치우면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그런 좀 조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산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데 우리 요거 다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정세인데 우리가 다루다가 모르면 어떡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제정세 전문가는 우리 전문가 계시 좋습니다.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네. 나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초청돼서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일단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네. 이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네. 과거에는 좀 멀찍이 있던 문제가 이제는 진짜 나쁜 의미의 지구촌이 되어버렸어요. 네. 저기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옛날에 나토가 유럽 문제였는데. 네, 그냥 유럽 문제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그런 경쟁에서 이제 부대끼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만들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사실은 유럽에 있는 나라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아도 걸쳐 있죠. 아시아도 있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옛날에 아관 파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지구 차원의 문제가 돼버린. 저는 이거는 되게 큰 그림의 변화에 우리가 들어가는 꼴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토는 러시아를 상대하는 게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원을 하면서 상대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거기에 아시아 국가를 끌어들인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서 나토를 아시아 국가와 연결하면서 그 나토가 아시아의 문제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 말은 뭐냐면 나토도 중국 봉쇄에 같이 들어와라. 이걸 암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의 새로운 냉전 질서의 어떤 재편성 이것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해라.
이거에 저는 반응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건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저는 위험한 측면도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 위험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윤 정부 들어서서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맞아요. 미국이 그런 부름을 하고 일본은 스스로 달려가는 나라거든요. 나토까지. 나또도 가요. 예, 나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일 축 중에서 한국만 쑥 빼고 가는 게 그런 면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덩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놓고 보면은 나토가 중국 문제에 개입을 하고 한미일이 러시아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소위 말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북방 삼각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중러. 네, 네. 북중러. 그리고 이제 한미일이 남방 삼각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구상하는 미국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제 온 전신의 힘을 끌어다가 오른쪽도 막고 왼쪽도 막는 데다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탄약도 떨어지고 무기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을 구슬러서 우회해서 무기 지원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직접 그게 무기를 문제죠. 우크라이나에 줘 하는 순간 우리는 러시아하고는 적어도 적성국가, 적대국가의 관점으로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외교는 좀 얍삽하게 해야 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중간 정도 줄 서는 거 이걸 네.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총대 메고 나가는 순간 그냥 적이 아닌 사람을 적으로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나토에 들어간다는 게 북중러를 대상으로 한 신냉전에서 우리나라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러나 매우 위험해진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원래 그냥 대놓고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중국보다 앞서 있었고 중국과 대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무기 체계나 경제에서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죠. 떨어지고 중국이 한국이야 뭐 그렇고 일본이야 한번 이럴 수 있는데 일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든지.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급하지만 우리는 지금 코앞에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또 이제 무역으로는 중국과의 중국. 관계도 있고 또 자원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과는 입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실용적인 그런 그 스탠스를 보조를 취해야 되는